안녕하세요. 골드나라 배재한입니다. 유튜브를 엊그제 시작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나 멀리 계신 분들보다 페이스북에도 올려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인들 분께서 많이 찾아주시고 또 들어보시기도 하고, 실제 또 아는 후배가 좋은 영상 봤다면서 메이플 은하를 또 사가기도 하고 문의도 오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약속드린 대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실물금 투자 요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 아는 지식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유튜브들이 많고 다른 분들이 많은데 실물금을 다뤄보지 않는 분들이에요. 경제 분야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로 금 장사를 하면서 소비자들과 고객들과 유통을 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 굉장히 궁금했던 그런 부분들을 아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그런 분들이 아마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 첫 번째로 제일 먼저 금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아주 실전적인 것까지 제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유튜브를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편집도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통이라 그러나요? 그냥 일체로 쭉 해가지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대로 올리는 그런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익숙해지고 요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또 조언을 받고 또 조금 더 세련되게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시면은 이제 한국건거래소 3M 차트예요. 한국건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건데, 한국건거래소가 국내에서 제일 큰 금유통 제조사죠. 연매출이 1조 이상이 넘어가니까 거대한 공룡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의 금시장을 좌지우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참고하실 게 뭐냐면은 금 시세가 여기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골드 해가지고 1228.57 이렇게 나와 있죠. 어제 대비 6.37 불 올랐다는 얘기죠. 달러 6.37 달러 올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금 시세를 형성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제 금 시세 지금 보시는 1227.90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환율. 국제 금 시세를 이제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을 해서 금 가격을 매게 되기 때문에 환율, 이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1227.65 요거는 1트로이 온소당입니다. 1트로이 온소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31.1g입니다. 그러면은 1228.31 나누기 31.1을 하면은 그람당 단가가 나오겠죠. 거기서 환율을 바로 곱해버립니다. 환율을 바로 곱하면은 국제금 시세, 기준 시세가 나옵니다. 대략 한번 해볼까요? 대략 한번 해보겠습니다. 1228.79 나누기 31.1 하면은 39.51력이 나오죠. 여기서 이게 1g당 달러 가격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환율을 곱해 볼게요. 1131.79 이렇게 하면은 g당 44718 44,718.07원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이 나옵니다. 요거는 기준 시세가 되는 금액이에요. 자, 여기서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냐면은 우리나라는 주로 한동 가격을 이렇게 매기지 않습니까? 일단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요거를 이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 금시세를 검색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단연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그래서 네이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의 검색창에 금시세 하고 쳐봤습니다. 이렇게 쳐보니까 쭉 나오고요. 이 화면을 많이들 보세요. 근데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44672, 44718 제가 계산한 거랑 비슷하게 나왔죠. 요게 이제 약간의 이제 오차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기준 시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실물금이 그래 되는 거는 아니에요. 요거는 말 그대로 지수 상태이기 때문에 달러, 쉽게 표현하면 달러 있죠. 달러 사고 팔고 할 때 기준 환율이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보신 거 1131.79 요런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현재 여기서 이제 금을 살 때, 팔 때 요런 시세가 차이가 나겠죠. 은행도 마찬가지로 금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 과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금은
우리나라의 금은 모든 이거를 상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10%를 부과를 해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실제로 조금 차이가 나긴 납니다. 나는데 요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 있냐고 물어보면 그거는 못 사죠. 대한민국 어디 가서도 못 사고, 여기서 뭐 그램당 이제 1g당 되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00g 해보겠습니다. 1000g 하면은 1kg입니다. 1kg면 가격이 4,467만 2,940원 나옵니다. 야, 왜 이 금액에 뭐 금을 못 주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부분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조금 이따가 이제 계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네이버 측에 사람들이 막 물어보고 막 그 시세랑 다르다고 막 이렇게 해서 따진 사람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또 얼마 전부터 금 소매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은 서울 기준으로 소매가가 198,550원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3.75g 한 돈당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거죠. 그러면 198,55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금액을 가지고 요 금액이 나오게 된 거는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기준 시세가 44,672원이에요. 이 금액대로 따라가면은 4467.2.94. 요거 여기서 1g이잖아요. 여기서 요게 3.75로 곱해보면 돼요. 곱하기 3.75. 그러면은 167,523원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98,550원이 나와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 시세가 되는 그냥 지수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걸 보시면 되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10%가 붙는다고 가정하면은 1.1, 10% 곱하면 1.1이거든요. 그러면은 184,275원 나와요. 그리고 금을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수입업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조업자들이 있고, 유통이 있고, 소매까지 있고,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여기에서 5%에서 7% 잡는데 한 6% 정도 잡아볼게요. 곱하기 1.06 이렇게 하시면은 금액이 195,332원 나와요. 요거는 소매 시세니까 금액이 조금 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금거래소 기준 시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현재 내가 살 때 부가세 별도로 183,500원이에요. 183,500원 곱하기 1.1 하시면은 201,850원 이렇게 나와요. 부가가치세 포함을 해서 이제 이 금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이 금액이랑 이제 이 금액이랑 비슷하게 나왔죠. 비슷하게 나왔는데 여기서 차이가 있는데, 이게 여기가 더 싸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183,500원 되는 기준 시세는 고객님들이 한 돈을 살지 1g을 살지 100g을 살지 10돈을 살지 1000g을 살지 이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시세로 작용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금액 기준대로 하면은 201,850원 10돈 사시려면은 부가세 포함되니까 곱하기 10돈, 만약에 만드는 공임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요 금액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골드바 시세를 보면은 자세한 시세들이 나와 있는데, 10돈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10돈 기준으로 보시면은 오늘 197만 1,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201만8,500원보다 더 다운됐잖아요. 부가세 포함해서 197,100원이라는 얘기거든요. 돈당. 그죠? 그러면 요 금액보다 또 싸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돈당 가격이, 그람당 가격이 인하된다고 보시면 돼요. 많이 사니까. 자, 그러면 100g 한번 비교해 볼게요. 100g이 오늘 522만 8,000원이에요. 그러면 100g 한 돈에 3.75g이니까 3.75 하면 돈수가 나와요. 흔히들 얘기하는 26.6666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편의상 26.667 정도로 해볼게요. 522만 8,000원 나누기 26.667 이러면은 돈당 가격이 부가세 포함해서 196,047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얘네보다 또 더 싸졌죠. 그럼 또 키로바로 가면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금시세가 이렇게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물금에서는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금시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요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금시세라는 거는 금값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국제금 시세가 올라간다. 그리고 환율에 또 정비례하는 거죠. 원화 가치가 급락을 해서 환율이 오르잖아요. 오르면은 금값이 그대로 정비례해서 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환위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위기가 생기면은 지금 이 환율이 1131원에서 1200원 넘어서 1500원, 2000원까지 가겠죠.
대략 여기 곱하기 2에서 뭐 2,200원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국제금시세는 고정을 하고 나서라도 환율의 상승만으로도 금값이 2배 이상 상승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금시세가 같이 오르고 환율도 같이 올랐다. 이럴 때는 2배로 오르는 거예요. 이럴 때는 급등하는 이제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이 실제 이제 이거 금시세를 형성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봤고요. 요거를 통해서 이제 실물금에서 어떤 제품들이 있고 주로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 요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거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보통의 이론적으로 금을 공부를 하고 사고 파시는 분들이 실물금을 하면 그 차이가 굉장히 사고 나서 많은 수익이 발생돼야, 예를 들어서 몇 % 이상이 상승돼야, 뭐 이론적으로 따지면 부가가치세 10%, 유통마진 5, 6%를 제외하고 자기가 산 기준 시점에서 15%, 16% 이상이 돼야 수익이 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는 실물금을 안 다뤄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오늘 방송 주제는요, 위기의 신호탄, 환율 급등, 그 다음에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공론화 과정을 치면서 말들이, 기사가 어떻게 오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환율이 급등했는데요. 실제적인 이제 환율 급등은 이제 항상 무슨 일이 생기고 나면은 시장은 그 이유를 뒤에 갖다 붙이기를 좋아해요. 뭐 급등할 자리에서 급등한 거죠. 한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항상 붙이는 걸 좋아해요. 거기서 대표적인 얘기로 오늘 환율 급등에 대한 이유로 노르웨이 국부펀드,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에 그 국채를 매각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직 매각 안 했어요. 근데 그런 이제 루머가, 뉴스가 나왔어요. 그거를 이제 원인으로 삼았는데, 그거는 예전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거 실제로 매각하지도 않았고, 우리나라 국채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율도 1% 미만이에요. 0.9%인가 그렇게 나오는데, 겨우 9%를 매각할 수도 있다, 제외한다, 이런 이제 뉴스를 가지고 환율이 이만큼 급등했다. 이건 또 아이러니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외국인들이 배당을 하면서 이제 달러로 바꿔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 돈들을 이제 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이 이제 반대로 이제 급등을 하는 거죠. 예. 계속 뭐 달러가 있는데 달러를 바꿔서 외국으로 자기들이 이제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달러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니까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가치가 높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구조죠. 그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오늘 그 간단하게 또 금 시장 가격하고 금 선물이랑 지금 하는 모습 조금 보여드리고 이렇게 할게요. 예. 이게 그 investing.com이고 금 선물 차트예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헤드 앤 숄더 있죠. 3산 형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하락을 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금을 매수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금을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상승을 하겠다 싶으면은 다시 또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 자체는 뭐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그런 가격을 그 신의 영역이잖아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오늘 가격이 이게 이제 최대 5년치 이거 차트예요. 그 다음에 1년 차트로 보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차트로 보면 또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보면 되고, 오늘 뭐 하루 만에 이렇게 보면은 급등을 한 게 이제 지금 나오죠. 금 가격도 지금 상승을 했어요. 환율 가격에다가 금 가격이 이제 더블로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가격들이 상승을 해요. 그 다음에 은 선물 가격 한번 보실게요. 은 가격. 이것도 5년간 차트예요. 이 차트에서 더 내려가서 조정을 받을 것 같다,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다, 그러면 뭐 기다리시는 거죠. 근데 지금쯤이면은 이미 저점을 형성하고 나는 여기서 매수를 할래. 그 국내 환율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제 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매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국내 그 은 시장에서 실버파 수요가 지금 상당히 동인하고 있다. 한국컨그레스 기준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계속 지금도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1년간 차트고요. 그 다음에 6개월간 차트. 그 다음에 오늘 하루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또 15.1달러 근방에서 쭉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0.15달러만 상승을 해도 1%가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여기서 이제 수치를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한국 컨그레소 3M 실시간 차트, 이거 보면 국내 도매
거래를 하는 이제 차트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게 환율 자체가 지금 상승을 했죠. 계속. 이 원인을 이제 갖다 붙인 거예요. 조금 이따가 이제 환율 한번 보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금 시세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요. 지금 1302.77 이렇게 되죠. 요거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 끝났고, 예, 내일 아침에 10시, 10시 반, 10시 20분 이 정도 해보면 이제 국내 시세가 나오겠죠. 47.965 기준 가격이에요. 실제로 거래되는 도매가가 48,133원 g당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3.75g 한돈이죠. 한돈에 18만 500원 부가세 별도예요. 이게 새로 고침하면은 이제 시세가 실제로 이제 환율하고 변동폭에 의해서 바뀌는 게 나와요.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 주요 금 가격 한번 보실게요. 한국금거래소의 이 가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19만 4,500원 내가 살 때 부가가치 별도, 내가 팔 때 17만 7천원. 좋은 제품을 가져오면 최소 3천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얹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위탁 매매를 하려고 하면은 요 가격이 5% 정도는 높게 판매가 될 수 있어요. 단 좋은 골드바여야 되죠. 위탁 구매를 하고 싶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브랜드를 찾아요. 좋은 브랜드의 제품, 인지도가 높은 제품을 선호를 하죠. 그렇게 해야 당연히 이제 높은 가격을 받는 거랑 똑같아요. 주요 골드바 시세 한번 보실게요. 한국금거래소 골드바 1kg 1000g이죠. 1000g 5,500만원 다시 넘었어요. 내일 아침 되면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요, 저도. 그 다음에 100g, 그 다음에 37.5g 조금씩 변동이 생기죠. 그 다음에 주요 실버바 가격 오전에 71만 4천원이었거든요. 오늘 몇 분도 멀리서 주문하셨는데 가격이 약간 올랐어요. 높아진 가격 말고 오전에 가격에 해줄 수 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좀 힘들어요. 예. 그 주식 가격이 오전에 저점이었을 때 그 가격에 달라 하는 소리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시세 변동되기 전에 미리 하셔야 되고, 실제로 오늘 이제 부산에서 오신 그 분이 한 분 계신데 따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실제로 실버바 1kg을 70개를 이제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참 얘기하고 뭐하고 골드는 사셨는데 골드는 이제 저점으로 산 거죠. 장중에 시세가 올라 버렸어요. 이거를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오른 가격에 몇 퍼센트 가격을 이제 한국금거래소 본사에다가 입금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가격 자체가 올라 버리니까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본사에서도 이제 이걸 허용이 안 되거든요. 그 이제 룰이죠. 주가 변동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듯이 올라가면은 이 오른 가격에서 적용이 되는 거죠. 불과 몇 초 전이라 해도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메이플이 58만 5천원, 그다음에 49만 7천원. 요거는 이제 5천원씩 정도 올랐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환율 그거 한번부터 보실게요. 환율이 이제 장중에 급등을 했는데 이게 환율 오늘 일봉 차트를 보면 이제 기존의 다른 봉이나 이제 봉의 크기보다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 이런 걸 이제 장대 양봉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물론 장대 양봉이 이제 정확하게 얘기해서 끝이 이제 다 마감이 되고 뭐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편의상 편하게 그냥 길게 뻗었으니까 장대 양봉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번에도 계속 요거를 투자를 하면서 저도 이제 상방으로 롱 포지션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전히 저도 아직은 유지하고 있어요. 수익이 조금 더 낮겠죠.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런저런 이제 상황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일봉 보시면은 여기 한번 놓아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고점이 1139.4예요. 여기 현재 이날의 일봉의 고점이 1139.4. 이날 직전 고점을 한번 볼까요? 1139.2죠. 예. 어쨌든 0.2원죠. 1139.2, 1139.4였잖아요. 이거를 그거 0.1, 0.2 이제 두 틱이죠, 두 틱. 거래 단위가 이렇게 되니까 1143.8, 9 이렇게 0.1 단위로 해가지고 가니까 이렇게 해서 한 틱, 두 틱이라도 높이 끝나고 다시 조정을 받아서 내려왔잖아요. 직전 고점을 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매수세가 더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위로 갈 수 있는 방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단기 매매 하실 때 아니면 수익 매매라 그러거든요. 일정 부분 이제 매치씩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 그 다음에 초단타로 매매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스캘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상승은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상승 추세가 유효해요. 이 추세대가 있고, 이 추세대가 이제 있겠죠. 여기서 상방 추세대를 맞으면 뚫을지 안 뚫을지 또 중요해요. 맞고 내려올지. 지금 여기서 이제 이게 다 뚫었기 때문에 오늘 언론에서 나온 게 여기서 개월수로 따져보면은 21개월 만에 최고점 환율 돌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 나와요. 요거는 이제 선물이고요. 원달러 선물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물이죠, 현물. 원달러 1144.90 요렇게 해서 이제 지금 마감을 한 거예요. 최고점으로 해가지고 마감을 했죠. 여기서 이제 포인트 잡을 수 있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있는 거 1145.10 있죠. 이 점을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조정을 받느냐, 여기서 차이가 좀 커요. 그 다음에 월봉 상태로 한번 보면 추세에서 하락 추세대를 지금 돌파해서 이제 모든 이동 평균선이 수렴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위로든 아래로든 날아간다 그랬잖아요. 이제 여기 위로 지금 뚫고 있어요. 이제 이 상태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봉 한번 볼게요. 주 단위로 이제 일주일간에 나타난 차트를 이제 주봉 차트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보면 지금 이거는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고 이제 남아 있는 게 이제 지금 이 가격대예요. 이 가격을 보시면은 이 여기 최고 높은 거 고점 보시면은 1157.8, 이게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에요. 1157.8. 그 다음에 요거 앞에 또 직전 고점 있죠. 그 다음에 1149.8. 여기서 이제 일종의 나중에 뭐 그려보면 매물대가 나올 거예요. 요 지점을 이제 얼마나 어떻게 빨리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이제 저항을 받고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방향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이제 매매는 각자 뭐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예. 저는 이제 여전히 이제 저번에 얘기했듯이 포지션 20개를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당일 이제 마감이 되면은 당일 마감 지수로 얘네들이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은 여기 건월물이라 그러죠. 건월물, 이 지금 있는 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4월물이죠. 4월물 같은 경우를 이제 정리를 하겠죠. 정리를 하고 매도 포지션을 취하든지, 아니면 다음 월, 5월물을 계속해서 더 간다 생각하면 5월물을 똑같은 수량으로 살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물을 높은 가격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매도를 같은 수량으로 하잖아요. 그럼 이제 완전 해지된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추세대에서 올라가는 추세대 하단에 걸렸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한쪽은 털면 돼요. 수익 실현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고점에서 갔다가 포지션을 양쪽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놓으면은 여기서 이제 내려가더라도 상관이 없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이 정말 몇 개 아닌데 여기 이제 두고 있는 건데, 이게 수익률 변동 한번 볼게요. 올랐는데 1373만 2천원 해가지고 저번에 볼 때가 1220만 원 있잖아요. 또 150만 원 정도 지금 상승을 했어요. 이거는 제 실력이 아니라 그냥 롱 포지션을 두고 그냥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매매를 안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얘네들이 하루 간에 그걸 가지고 수익률을 자기들이 종가로 조절을 해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한번 체크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디노미네이션 이걸 하는데, 이게 구글에다가 리디노미네이션 발음이 좀 어렵죠. 리디노미네이션 검색을 해봤어요. 뉴스 항목이 이렇게 나왔는데 4월 3일 날, 이게 제가 안에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은 이 또 신문사에 있잖아요. 이게 저작권에 또 걸린대요. 그래서 또 굉장히 헤드라인 있잖아요. 요 제목만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 그거는 제목만 보여드리고 또 링크를 걸어드리면은 그거는 또 저작권에서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은 각자 한 번씩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서 들어가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이주열 총재가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죠. 미주 한국일보 4월 3일자, 어제 며칠 전의 날짜예요. 예, 그럼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화폐개혁 이야기, 누가 총대매나 군불 떼는 정치권 관망하는 한은, 이데일리에서 16시간 전 누가 총대매나 이랬는데, 이거 총대 이제 안에 내용을 클릭해서 보면은 나와요. 총대를 지금 메고 있는 박승 전 하는 총재가 있죠.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화폐개혁이 지금이 최적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건의를 할 거래요. 그렇게 이제 박승 전 하는 총재가 총대를 매겠다는 거예요. 정치권에서는 그 민주당 의원이 있어요. 이원욱인가 하는 그분이 그 이주열 총재에게 이제 그 이 화폐개혁에 대한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얘기를 꺼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뭐 한국경제의 한상춘이라든지 이렇게 뭐 또 있죠. 이렇게 나오고 다시 화폐개혁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보면 돼요. 요거를 먼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분위기가 굉장히 자동적으로 전체적인 뉴스 검색을 해보면은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화폐개혁이 좋다, 나쁘다, 장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 이런 관점보다는요, 그거는 뭐 경제 전문가들이라든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결정할 일이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실제로 일어났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생기면 어떻게 대비를 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하고 흐름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볼 때는 지금 여기 이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해외 성공 사례까지 나왔거든요. 익명 무기한 교환이 성패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부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지금 뭐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실제로. 또 화폐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또 장점을 설명하고 당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또 제가 볼 때는 일리가 있어요. 화폐 단위가 1대 1000이잖아요. 1대 1000이면 아까 이거 환율 보듯이 우리나라 거래하면은 1달러에 우리나라 돈은 1143.8원이에요. 여기서 팁 하나만 더 하면은 만약에 지금 주장하는 게 1000원을 1원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하자는 의견이 좀 강해요. 이왕 하는 거 1000 단위로 해가지고 없애고 하자. 그러면 그 단위가 환이 될지 뭐가 될지 새로운 화폐 단위가 나올지 그거는 뭐 아직 나와봐야 알죠. 옛날에 환을 한번 했으니까 환에서 원에서 환으로 갔으니까 환으로 하는 게 뭐 일반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세 자리를 날리잖아요. 0 3개를 떼는 거예요. 그러면은 1143 이렇게 되는 콤마 자체가 없어지고 점이 되는 거예요. 1.143.8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하나만 넣고 화폐 개혁이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미국 1달러랑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1대 1.14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1대 우리나라가 너무 강하지 않을까요? 그럼 1대 2, 1대 3, 1대 4, 1대 5, 1대 9, 2, 2.1, 2.2, 2.3, 2.4, 2.5 막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안정이 될 수도 있는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폐 개혁이 굉장히 엄청난 진짜 전 국민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화폐 개혁 얘기 나오면은 지금 정치권에 있는 모든 이야기, 북한의 김정은 얘기, 트럼프 얘기까지 다 묻혀요. 이 블랙홀로 다 빨려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저는 화폐 개혁이 나오면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얘기죠. 단점 내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돼서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고 실패한 경우가 후진국이라든지 개발도상국 이런 데서는 화폐 개혁을 하면 이제 실패하는 확률이 많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나온 거 보면은 해외 성공 사례 살펴보니 익명 무기한 교환이 성패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읽어보시면은 내용이 또 좋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가 성공 사례가 어디가 나오냐면은 이제 유럽에서 유로화 있잖아요. 각 자국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예, 그 나라들의 화폐를 유로화로 통합을 하면서 이제 이거를 교환할 수 있는 이제 기간을 주는 거예요. 보통 유럽 같은 경우에는 10년, 20년, 30년, 그 다음에 뭐 평생 무기한으로 해가지고 교환해 줄 수 있다는 거를 기한을 안 정하고 아니면 장기적으로 정하는 거. 그래야 사람들의 혼란이 적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한 사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시점 돼서 그 날짜에서 이제 국군은 그날까지 마감한다. 다음 달부터 신권이 통용이 된다. 그리고 뭐 이게 안 된 경우에는 뭐 30%를 몰수하고 벌금을 때리고 이렇게 강력한 조치가 나왔거든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익명, 국권을 신권으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뭐 어떻게 하고 뭐 신분을 밝히고 뭐 하고 이러면 굉장히 또 엄청난 또 사회적인 이런 혼란이라든지 이게 부딪힐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의 예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나타난 거다라고 이제 보여주면 돼요. 전체적인 흐름을 갖다가 한번 읽어보면은 뭐 집값이 오를까 부동산이 오를까 이러면서 막 지금 이렇게 나와요.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내용들도 나오죠. 이게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의 차원이 떠나서 지금 하는 방향으로 흐름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화폐 개혁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면은 그 다음에 SBS 뉴스에서도 지금이 왜 최적기인가 식으로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공론화가 되고 이제 될 거예요. 우리나라 화폐 개혁이 두 차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언제 이거 한번 보면은 1953년 2월 5일 때 있었던 거 대통령 긴급명령 제13호로 인해 가지고 통화에 관한 특별 조치 목적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어요. 요거를 이제 그대로 요 글자 그대로 구글에 검색하면 나와요. 그럼 요 안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요 안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전문가들이 다 하는 거고 각자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 대통령 긴급명령 제13호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962년도에는 62년도 6월 10일 날에는 긴급통화조치법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한 거죠. 요거에 의해서 지금 이게 움직인 거예요. 요 내용도 이제 조항문에 뭐 몇 조 해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참고를 하시면 돼요.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다시 또 이런 분위기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되는 분위기 이런 게 실제로 이제 그거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거를 금방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이제 이게 좋다 안 좋다 아니면 이제 이게 실제로 일어났을 경우에 경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가 뭐 사업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뭐 이렇게 했을 때는 항상 이제 최악의 상태를 가정을 하고 그다음 시나리오를 이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대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을 이제 미리 예상을 하고 그러면 그 밑단계의 위험은 이제 괜찮은 거예요. 그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예상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실제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게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계획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어떤 경제적 유발 효과라는 게 나와요. 실제적으로 장롱 속에 묻어있던 돈들 있잖아요. 그리고 5만 원권 화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 작년 기준으로 해가 112조 원 정도가 발행이 됐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전체 누적 회수율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한국은행으로 들어가는 거. 회수율 그게 50% 정도까지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50조, 60조 요 정도에 되는 돈들 있죠. 이 돈들은 아직까지 시중은행에서 안 돌고 밖에서 이제 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의 돈들만 움직여도 이제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엄청나죠. 이게 어디서 어떻게 갈지 각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게 일시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정부라든지 정책을 제가 뭐 경제 지금 채널에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지금 다른 정부, 문재인 정부는 다른 정부에 비해서 조금 급진적인 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법인세를 급격하게 올렸다든지. 요거는 그냥 그 하는 얘기니까 그냥 뭐 비판 없이 들어만 주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보통의 정부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과감하게 급진적으로 지금은 개혁 드라이브를 좀 걸거든요. 그리고 박성 총재가 그러고 노무현 정부 때도 이미 화폐 개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화폐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화폐 개혁을 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사회적인 혼란이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거든요. 이제 보통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한국은행 홈페이지 딱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은행의 제1목표가 이제 물가 안정이거든요. 물가 안정인데 이게 안정이라는 게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나와야 돼요. 2%에서 3% 정도로 나와야 되는 줄 알고 점진적으로 우리 그 자본주의가 살아남고 그다음 실제적으로 GDP가 성장을 하고 이제 가잖아요. 그렇게 하는 데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어야지 그게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없으면 이제 GDP 자체가 이제 성장을 안 하고 경제 성장이 더디다라는 이제 통계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고 충분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시고 움직이는 게 나아요. 또 안 하면은 또 뭐 안 하는 대로 해가지고 또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 우리나라의 통화 그 위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달러 기준으로 네 자리 숫자로 거래되고 있는 거는 실제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좀 유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화 자체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기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그 또 우스갯소리로 또 어떤 유튜브에서는 이제 강남 좌파의 돈을 털어내기 위한 거다, 자금을 뭐 내기 위한 거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강남 좌파고 강남 우파고 그런 건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충격 유폭을 통해서 시중에 자금이 안 돌잖아요. 자금이 이제 돌게 만들어서 그거를 통해서 뭐라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부동산을 사든 금을 사든 은을 사든 그다음에 다른 뭐 실물 뭘 사든 아니면 뭐 어디에 사든 근데 이게 이제 돈들이 돌아가지고 한 번은 갈 수 있는 그런 건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경제 효과가 유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니면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길게 보고 어느 정도 정말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시행을 해야지 국민들이 편안하게 이제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쨌든 뭐 여기 지금 오늘 뭐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런 이제 조회수도 나오고 그다음에 궁금증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상으로 제 느낌을 그렇다니까 제 거를 뭐 다 믿지를 마세요. 다 믿을 필요도 없고 그냥 참고만 하시고 아, 이 친구 의견은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재한입니다.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불안해서 잠을 잘 못 자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8월 2일 날 다음 주죠 당장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각에 8월 2일 날 상정 예정이고요. 발효가 되면 8월 21일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100개 정도 되는 한국에 대한 수출 품목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은 7월 30일경 금리 인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WTO에서 한국이 가지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없애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6.25 전쟁 이후로 처음으로 같이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범하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게 단순한 정찰기가 아니고 폭격기랍니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그리고 북한에서는 신형 이스칸데르 미사일 2개를 또 발사를 했습니다. 동해 쪽으로는 목선이 재집 너나들듯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 하나하나가 실제로는 예전 같으면은 일주일 동안 생방송을 해도 시원찮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워낙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무디게 가지만 불안한 게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검은빵이라든지 이런 업계 내부에서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민생범죄가 많이 일어나고요. 실제 얼마 전에도 저희 매장에서도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오늘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제안의 금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제 몸에 여기 지금 뭐 차고 있는 거 좀 보이시죠? 이 희한한 거 있을 건데 여러분들의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제가 준비를 여기 했습니다. 요거는 마이크를 이어주는 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단봉, 여기는 가스총, 이 가스총 여기도 있습니다. 가스총도 있고 막 이런데 가스총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 이 실제로 안전장치를 풀어서 쏴버리면은 이 가스 연속적으로 발사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게 돼가지고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 3단봉. 알루미늄, 둘알루민으로 이걸 만들었대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냐면 밑으로 하면은 힘이 없어서 잘 안 되고 위로 딱 뻗으면 이렇게 딱 나옵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넣을 때는 둘알루미늄과 그거로 만들어서 굉장히 단단하고 아프대요. 지금 오죽하면 제가 이런 걸 차고 방송을 하겠습니까? 실제 그거 일어난 사례인데 너무너무 겁나니까 저도 이거를 준비를 했거든요. 매장 곳곳에 비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실제 일어났냐면요. 저희 매장에 보이스피싱 범들이 왔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 와서 며칠 동안 실물 골드바를 살 수 있느냐 하고 며칠 동안 탐색을 자기들이 했어요. 그리고 그 실제로 온 사람, 그 사람 외에 나머지 한 사람까지 제가 연계책이 있나 봐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된 거냐면은 현금 1억을 통장으로 이체를 해줄 테니까 그거를 골드바를 바로 가져갈 수 있냐. 현금 1억 정도면 골드바가 1.6kg 정도 되거든요. 그날 따라서 또 금값이 많이 급등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게 필요가 없대요. 그냥 1억치 맞춰가지고 달래요. 참 저희들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물건은 다 구비되어 있으니까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금을 받았죠. 입금을 받고 그 다음에 그냥은 또 의심스러우니까 저희는 은행이 가까이 있거든요. 가까운 저희가 거래하는 신한은행에 가서 한번 물어봤죠. 이게 계좌에서 이게 과연 돈이 인출이 되는 게 맞나? 정상적인 거래가 맞나? 조회를 한번 해보달라 그러니까 이상이 없대요. 자, 그러면 1억의 현금이 우리 법인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물건만 내주면 되는 거죠. 젊은 사람이 와서 조금 그거 해도 그냥 내드리면 되는 거죠. 신분증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는 절차를 가졌어요. 근데 여기서 또 조금 이상한 게 며칠 전부터 계속 왔다고 그래요. 우리 실장이 그걸 받았는데 그리고 그날따라 올 때는 또 마스크를 꼈대요. 그리고 모자를 눌러 쓰고 왔어요. 20대 후반의 남자가 왔어요.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보통의 통상적으로 1억 정도 골드바를 하시는 분들은 가격을 조금 할인해 달라든지 아니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뭐 반반씩 하자든지 이런 제스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골드바 1억치 돈 입금을 1억 할 테니까 이거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입장에서도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태로는 바로 물건을 내주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치를 취했죠. 바로 그 112에 신고를 하고
저희 관할은 여기에 창원의 중부경찰서거든요. 그 경찰서 112 신고를 담당하는 분들도 전화를 받고 이 부분 이상하니까 우리가 출동을 하겠다 해서 경찰관 2명이 출동을 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고객도 아니죠. 일단 보이스피싱 하는 연락책이겠죠. 돈을 입금한 그 친구는 여기서 다시 와가지고 그러면은 돈을 다시 돌려달라. 물건을 바로 못 내주면은 한 오후에 서너 시에 물건을 내준다 그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다시 자기가 왔어요. 그 사이에서 이제 119 출동 대원들이 몇 가지 간단하게 신문을 하다가 딱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걸려든 거예요. 이 피싱을. 결국은 이거를 중개를 해주고 자기 통장에서 받으면은 얼마에 90만 원인지 수수료를 주겠다 하고 자기는 그 금을 우리한테 사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기로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모든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된 거죠. 불법적인 이제 보이스피싱 사건의 일단은 처음 개요입니다. 개요고 그렇게 실제적인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금액을 입금하고 신분증을 보여주고 은행에서도 찾는 게 이상이 없다 그러면 물건을 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쨌든 저희 담당 직원이 기지를 이렇게 발휘를 해가지고 이런 이제 사건을 막았어요.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보이스피싱을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계좌에 입금을 하는 거예요. 이 형태는 입금을 1억을 했어요. 자, 이 사람한테 1억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1억을 우리 법인 통장에 이체를 시키고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단계가 있죠. 결국은 이렇게 여기서 이까지 보이스피싱을 당한 이제 분이 있어요. 서울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저하고 이제 얼마 전에 내려와가지고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자초지종 내용을 들어보니까 피싱 내용이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게 이제 뭐냐면은 기존에 대포 통장을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실제로도 자기가 확인해 보니까 자기 통장에 그분의 통장에서 대포 통장으로 거래가 되고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뭐 난리도 아니었대요. 몇 번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또 주요 특징을 들어보면은 이제 검찰청을 사칭했고요. 검찰청이 여기서 보면은 서울중앙지검이라든지 뭐 서부지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가 된대요. 그리고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라고 얘기를 한대요. 문자를 주면서 그 프로그램을 까는 순간 악성 뭐 바이러스라든지 악성 프로그램이 깔리면서 핸드폰에 있는 모든 기록들이나 저장된 내용이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또 이분이 의심스러워 가지고 다시 어디 서울지검에 누구 무슨 담당 누구 검사가 있다 그래 가지고 전화를 또 해본대요. 그러면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면 그 사람들이 회선을 전부 다 따버리나 봐요. 영화 속에서는 일어나는 일들이죠. 회선을 따서 누구 뭐 검사 누구입니다. 누구 수사관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받더래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확인을 자기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당황하다 보니까 이제 속아서 넘어간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 거죠. 실제로는 이제 이분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굉장히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인가 봐요. 분인데 이분이 마이너스 통장에 5억 4천 정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이 타깃이 주로 된대요, 이게. 여기서 돈을 항상 은행에서 대출받기로 약정을 하고 있는 금액이니까 이걸 언제든지 이제 빼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이래요. 여기서도 자기 통장으로 몇 번 왔다 갔다 이렇게 시키면서 막 수사에 혼란을 주면서 이렇게 실제로 이제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연 3천억 이상이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답니다. 각자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 뭐 저희 같이 뭐 마이너스 통장이든 뭐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별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이제 특히 나이가 많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당황하고 쏘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원 중부경찰서 112 신고, 관할이 거기니까요. 그 신고를 했고, 그다음 보이스피싱 1억을 막았지 않습니까? 막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중부경찰서 경찰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초기에 대응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뭐 잘하니 못하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대처를 잘했고, 또 그 다음에 관련 직원들이 와서 서장님도 포함해서 나머지 직원들이 와서 내용들도 듣고 다시 또 안전이라든지 예방 차원에서 간담회도 하고 또 저희들한테 표창장도 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거는 방송에 한번 짧게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귀찮은 일이 하나 생겨버렸어요. 왜냐하면은 보이스피싱을 실제로
당하고 이렇게 방송까지 찍는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 조직들이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또 저를 괴롭힐지도 모르고 어떻게 직원들한테 해를 끼칠지를 모르거든요. 이제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처음에는 은행에 가서 이제 다 이 금액만큼은 우리가 못 쓰게 동결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은행에서는 처음에는 뭐 별다른 그게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넘어갔다가 한 10일인가 있다가 이제 그분이 어떻게 조사를 하다가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됐겠죠. 금융감독원에서 우리 법인 계좌를 그 금액만큼이 아니라 통째로 묶어버렸어요. 이제 피싱에 이용된 계좌라 그래가지고 저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신고하고 그 돈을 쓴 것도 아니고 이 돈을 쓰지 말라고 은행 측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법인 계좌만 묶여가지고 제가 사업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제는 이제 풀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는 풀고 이렇게 하는데 뭐 좀 아쉬운 것도 있고 그렇지만 피해도 있고 이렇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래 뭐 부모님 같은 나이 많으신 분이 아무리 뭐 부자는 부자예요. 그분이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에 그 정도 쓸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거 하지만은 처리를 이제 잘 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는데 결국은 불편한 건 나더라 하는 이제 이런 아쉬움들은 이제 좀 있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뭐 좋은 일 한번 했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 가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것들까지 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참 그러네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인스타그램 할 때 보면은 무슨 호신용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가 예사로 그냥 넘어갔는데 요번에는 막 준비를 했어요. 진해점도 사가지고 준비를 하고 뭐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우선은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준비를 하고 이제 최근 금값 시세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은 지금 이제 이게 3개월치 차트인데 국제금 시세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한 단계 레벨업 한 다음에 지금 다시 또 박스권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어요.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한 모양이죠. 돌파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지금 이제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하죠. 상승하고 난 다음에 조정. 상승하고 난 다음에 조정. 큰 조정이 없어요. 큰 조정이 있으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금 가격 차트는 이런 모습이에요.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상승을 하는 모양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은 가격. 은도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15달러에서 16.6달러까지 1.6달러 정도면은 10% 이상이 단기간에 급등을 한 거거든요.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은 가격도 지금 이제 기간 조정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 어떻게 되는지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금이나 은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1년치 차트인데 급등한 게 모습이 바로 보이죠. 여기서 언제든지 내려와서 16달러 이하로도 내려올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또 이렇게 조정받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미래의 일이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다. 이것만 관련된 게 아니라 은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은 환율은 또 올라갈 변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얘기 드리지만은 그냥 차근차근 서두르지 말고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를 하는 게 정답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환율 차트 한번 보실게요. 국내 환율 차트 같은 경우에는 1195.5달러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이제 급락을 했죠. 급락을 한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했어요. 이렇게 요 과정들이 일본의 반도체 세계 소재, 주요 소재를 규제하면서부터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근데 또 마찬가지로 환율도 또 상승한 다음에 옆으로 키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에는 갭 상승을 하면서 도지 모양을 만들어냈어요. 이 갭을 밑으로 메어올는지 올라가는지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상승폭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면은 또 크게 올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각을 했어야 돼요. 이거는 주봉 차트예요. 주봉 차트에서 직전 고점이 이제 보면은 1195.5원인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라인들이 1212원 요 라인들이에요. 1212원 요 라인하고 있죠. 직전 고점이 그 다음에 1245달러. 이거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는 거 따라다닌 거예요. 여기서 지금 당국이 환율 급등을 막는다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또 조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은이 환율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니까 보시고 천천히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종합해서 나오는 시세가 54,106원, 도매 시세가 54,613원에 부가가치세 별도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죠. 자, 소매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건설에서 기준으로 소매 시세는 21만 8천원, 부가가치세 별도, 내가 팔 때 19만 7,500원. 자, 내가 살 때랑 내가 팔 때랑 지금 가격 차이가 2만 원이 넘게 나죠. 이렇게 난 거죠. 내가 살 때 가격이 많이 오른 거에 비해서 내가 팔 때 가격은 많이 안 올랐습니다. 요거는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주가 자체가 주가가 아니라 금 가격 자체가 굉장히 몇 년 동안 횡보를 했어요. 이 저점대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기다리다가 지금 올라오니까 1차 이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 실현에 대한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나오고 있어서 실물 금 시장에서는 이 지금 가격들이 아직 안 오르고 있는 거죠. 이 가격이 어느 정도 그 물량이 소화되고 나면은 나중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 때 이 가격, 팔 때 가격을 따라잡으면서 움직이는 시점이 올 거예요. 이 부분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다고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요 골드바 시세 한번 보실게요. 1kg 6,230만원, 100g이 624만 3천원, 37.5g이 235만 6천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버바 가격 보실게요. 한국건설에서 실버바 1kg이 79만 9천원, 80만원, 80만 4천원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의 가격 조정이 지금 있습니다. 어쨌든 초창기에 방송할 때 60만원 후반대라든지 70만원 초반대 그때에 비하면 가격이 10% 이상은 올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은 가격은 저렴하죠. 국제 은 시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장기 차트거든요. 2011년도 9월 달에 최고점이 갔을 때 1온수당 50달러였거든요. 지금 16달러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저점이에요. 이제 탈출을 시작하는 구간이죠. 원래 선수들은 지금쯤 들어오고 한번 조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인 줬다. 너무 지루하니까 본격적인 이제 추세 전환 사인이 나왔다 이러고 매수에 참여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요 가격대가 왔을 때 실버바 1kg 기준이 판매가 기준으로 220만원 요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여전히 80만원 미만 80만원 초반 이 가격대는 저점이라는 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실버바는 또 더군다나 살 때, 팔 때 이 시세 차이가 조금 많이 벌어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 근데 한국건설에서 실버바를 기준으로 샀을 때는 그냥 저 가격으로 팔아버리면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대략적으로는 그냥 내가 산 가격의 한 80% 정도 가격선에서는 저희한테 주시면은 매입이 가능하다. 요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더 추가적인 거나 뭐 더 이하적인 거나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의논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실물금이 있어요. 실물 골드바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1kg 민티드 골드바 그 다음에 이거 오랜만에 보시죠. 한국건설에서 만든 조폐공사 골드바예요. 예전에 만들고 지금은 단종된 겁니다. 네,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LS 골드바 여기 나오고 최고종 골드바들이죠.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보실게요. 지금은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한국건설에서 만들었고 한국조폐공사 골드바예요. 1년 번호까지 부여가 된 거 있죠. 이렇게 나온 거고 이게 되게 몇 차례 걸쳐 가지고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게 안 나와요. 자, 이런 제품들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똑같은 건설에서 조폐공사 골드바라도 이건 또 색깔이 까만색이죠. 지금도 현재는 이게 안 나와요. 여기 이제 잠상 효과라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은 AU 이렇게 보면은 99.99, 9999 AU 이렇게 나오거든요. 조폐공사 골드바에도 이런 잠상 효과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제품들. 그 다음에 예전에 또 열돈 나온 거는 또 이런 거 해가지고 한국건설에서 마크거든요. 저울 모양으로 해서 이게 예전 이런 상품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 가격이 1차적으로 급등을 하고 나니까 매물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죠. 저 매물들이 실제로 쏟아져 나온 거죠.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하고 항상 하는 모토는 간단하잖아요. 좋은 골드바, 브랜드 있는 골드바를 싸게 사고
비싸게 팔자 이거 하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금이라는 거는 뭐 달러라든지 엔도 좋지만은 전 세계의 어떤 나라의 화폐, 어떤 나라의 자산보다도 강한 게 금하고 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금이나 은을 갖다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쨌든 제 모토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저는 뭐 일반 분들은 보험의 차원에서 그걸 이제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저는 이제 여기 업이 이렇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 부분을 자산 형성과 나중에 부의 정식을 위해서 쓰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위기 상황이 생기면은 이게 나중에 다 이제 쓰이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뭐 금들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고 은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셔서 뭐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허심탄회하게 전화를 주십시오. 전화를 주고 또 너무 전화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제가 또 상담하고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지금부터 한국 금융 우리나라 대표님에 대한 표창장 및 신고 보상금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한은 평소 경찰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오셨습니다. 특히 1억 원의 전화번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등 신속한 대처로 피해자 주기 근거 및 범죄 예방에 기여하신 분이 크고 이에 표창장 및 신고 보상금을 수여합니다. 사원 중부 경찰서장 대리관 김소입니다. 고맙습니다. 신고 보상금은 50만 원 계도로 별도로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배재한입니다. 전 세계 정치 경제가 경랑 속으로 점점 더 휘말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 국채 금리 10년물, 2년물을 비교하는데요. 금리가 역전이 됐습니다. 12년 만에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난 다음에는 꼭 경기 침체가 옵니다. 그래서 아래 공포라고 합니다.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경기 침체가 꼭 오고요. 평균적으로는 22개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은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파로 미국 나스닥 주가는 3% 넘게 하락을 했고 폭락이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다우지수도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우리나라는 8월 15일 광복절 휴일이라서 주식시장이 개장을 안 했는데요. 지금도 보니까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추가적인 하락이 깊어진다면 내일 블랙 프라이데이를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참 고민이 많은 하루하루입니다. 홍콩에서는 시위대가 공항을 점거를 했습니다. 중국군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고요. 홍콩하고 인접한 중국 선전의 스타디움에 중국군 군대와 장갑차, 군용 차량들이 집결해 있는 내용을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미국 언론이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단순히 홍콩 내부의 문제, 중국 내부의 문제만으로 삼기에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금융의 허브죠. 그래서 서방의 여러 선진국들이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중국의 군대 개입이 있으면은 내부적으로 다국적 기업들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경제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전 세계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또 내부적인 정치 사정으로 인해서 하루에 페소화 가치가 48% 이상 폭락을 하고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좌파 정부의 포퓰리즘이 심화되면서 경제가 굉장히 위축됐는데 최근에 우파 정부가 들어서서 긴축 재정을 통해서 경제를 쪼고 있죠. 열심히 또 하려고 만드는데 그게 한번 포퓰리즘에 빠지고 퍼주기 이런 데 익숙해져 버리면 돌이키기가 굉장히 힘든 모양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오늘 뭐 광화문하고 서울 일대에서 8.15 관련돼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시위도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반일 시위도 또 벌어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어쨌든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황인데요. 우리는 또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배재한의 금토크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굵직굵직한 내용들인데요. 금리 역전 해가지고 한번 쳐봤습니다. 이렇게 있고 1978년도 이후에 5차례 금리 역전 뒤엔 어김없이 침체왔다. 매일경제. 경기 침체 신호탄.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은 뉴욕 증시 3% 내외 폭락. 아래 공포.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뉴스가 나와 있으니까 금리 역전이라고 검색 하나만 해보셔도 굉장히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전 세계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10년물, 2년물을 장단기 금리의 기준으로 삼는데요. 요걸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트레이딩 뷰라는 곳에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10년물, 2년물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면은 나옵니다. US 10Y 슬러시 US 02Y 해가지고 나오면 나옵니다. 이게 가장 전체로 해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보시면은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나온 거죠. 2007년도 이후에 서브프라임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지금은 플러스 상태인데 아까 일시적으로 마이너스까지 갔어요. 이게 얼마나 깊어질지 향후에 어떻게 될지 굉장히 공포에 쌓여 있는 게 맞습니다. 자, 이 사태로 인해서 현재 어제 다우존스가 3% 넘게 하락을 했어요. 나스닥 지수도 3% 넘게 하락을 했고 S&P 500도 3%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폭락이라는 표현을 썼고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어제 하락한 후에 아침에 지금 시작할 때는 잠깐 상승 강보합에서 시작했는데 다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밤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홍콩의 중국군 투입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죠. 중국군 선전의 직결의 무력 투입 경고 뭐 이렇게 나오죠.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 만한 뉴스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이 신문 내용에서 서울신문에서 나오는 건데 홍콩과 10분 거리 중국 선전 경기장의 무장 장갑차 위성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자, 여기 차들이 막 보이죠. 그러니까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거고 이러면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방송을 했는데 각 나라 화폐로 본 금시세 동향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오늘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은 금 한돈 3.75g에 100만원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할 겁니다. 자, 썸네일을 그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요 내용 중에서 우선 한번 볼게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거의 하루에 지금 장기 차트로 97년도, 9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차트인데 하루 사이에 막 이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보시면은 5데이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확장을 해서 보면은 크게 하면은 하루 사이에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거죠. 64,000 페소에서 뭐 92,000, 95,000, 95,000 페소까지 갔다가 내려왔다가 지금도 급등을 하고 여전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요게 보입니다. 요게 기준으로 해서는 2009년도 10년 전에 가격을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은 2,900, 3,000 페소 정도라고 볼게요. 2,500, 3,000 페소 정도로 보면 지금 거의 이제 20배를 넘어서 30배 가까이 금 가격이 아르헨티나 화폐를 기준으로 해서 상승을 한 겁니다. 요거를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 레아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장기로 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전체 차트가 나오고요.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3배 이상 자국 화폐로서 가격이 상승을 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터키의 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는 2011년도 9월에 고점에서 지금 아직까지 고점 돌파를 못한 거거든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터키 같은 경우에는 불과 5년, 6년 사이 만에 지금 3배, 4배가 상승을 했어요. 터키가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때는 뭐 형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친밀한 그런 부분들도 있죠. 저는 터키 정도의 금 시세가 우리나라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 이런 상태가 된다면은 이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굉장히 급속도로 하락을 하겠죠. 자, 이런 상태로 되면은 지금 뭐 3,000 리라에서 8,000, 9,000 가까이 갔죠. 3배 정도 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최고 비쌀 때가 2011년도에 돌반지 한 돈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30만 원 정도 됐거든요. 이게 4배 정도가 되면 12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 가격이 온다는 거죠. 언제 온다는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뭐 27만 원, 25만 원 이 가격대가 금한돈 가격이 결코 비싼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일본은 저번에 방송하고 다르게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이 맞죠? 경제 규모가 크죠? 여기도 일본도 역사적 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영국을 파운드화를 기준으로 해서 요 기준으로 했을 때도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유로화를 기준으로 해서 금 가격을 지금 보는 겁니다. 유로화도 지금 최고점에 근접을 하고 있죠. 자, 요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골드 프라이스 아웃 코리아 원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31.1 트로이온스, 31.1034 그램 이렇게 나오죠. 31.1g 이렇게 얘기합니다. 1온스당 가격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최고점에 못 갔죠. 우리나라 원화가 그만큼 강세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 나라와의 금 가격을 비교를 해 보시면은 어떻게 되는지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들었냐면은 금 가격이 최근에 20% 30% 급등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금값이 올랐는데 지금 사도 되냐 안 사도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키 같이 급등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 원화 가치 기준으로 한 돈에 100만 원 한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구매력을 같이 볼 필요가 있죠. 자, 현재 우리나라 목수의 망치 하루 임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자, 요거를 고급 내장 목공 기술자라고 하거든요. 목수 있잖아요. 예. 이분들이 하루에 지금 일당으로 비교해 보면은 25만 원, 27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금 한 돈 가격하고 지금 비슷해요. 아니면은 또 자신의 급여가 뭐 세후 250만 원, 260만 원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면 지금 그게 금 10돈의 가격 정도거든요. 향후 금값이 원화로 뭐 100만 원을 하든 200만 원을 하든 그런 의미가 없고요. 그 당시에 그런 임금들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거하고 비교해서 구매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적인 이런 상황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금, 은 가격이 예전에 고점이 얼마다라는 건 솔직히 무의미하죠. 이제는 이 가격들 예전에 고전적인 생각이나 가치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 사람들은 여전히 종이 돈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고, 근데 이거를 빨리 벗어나는 것이 부를 향한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금, 은 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죠. 가격이 높고 낮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런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경제 공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실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가장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언제 그때 뭘 했으면 어떻게 됐을 거다라는 얘기는 항상 누구나 하거든요. 근데 실천하는 사람은 어차피 소수예요. 그 사람들만이 부를 유지하고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버 프라이스라고 요것도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각 나라의 은 가격이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쭉 내려오시면은
실버 프라이스 USA 미국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하고 알파벳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이런 그 은가격 차트라든지 이런 걸 볼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또 어떤 컴퓨터에서는 이거를 그 잉글리시 버전으로 안 하고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차트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잉글리시로 하시고 차트를 참고를 하시면 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실물금 시장에서 일어나는 가격을 한번 볼게요. 자, 어제 급락을 했고 오늘 다시 또 급등을 했어요. 그 주식 시장이 급락을 하면은 금 시장은 상승을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한국금거래소 소매 시세 기준으로는 4,000원 올랐죠. 꽤 많이 올란 겁니다. 24만 원 내가 살 때 부가가치세 별도 24만 원이 나왔죠. 내가 팔 때는 21만 4천 원. 여전히 이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금 가격이 하락했을 때 장기적으로 7년, 8년, 9년, 10년 정도 하락해 있었잖아요. 그때 산 사람들이 너무 오래 기다렸으니까 지금 20, 30% 급등을 하니까 내놓으려고 팔려고 있는 거예요. 사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이 가장 최적기입니다. 어느 정도 물량이 소화가 되고 나면은 레벨업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기준으로 24만 원인데 24만 원이라고 가정하면은 내가 팔 때는 23만 원 정도, 22만 6천 원, 7천 원 이런 정도의 가격이 나옵니다. 그때는 싸게 사고 싶어도 살 수도 없는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제가 앞에 조금 전에 한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이 내용 방송상으로서는 더 이상 공개하지 못함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실제 금 거래 내역입니다. 자, 1kg 한국금거래소 민티드 골드바 6,875만 7천원. 엊그제 최고였을 때 6,910만 원까지 갔었어요. 하락을 했다가 어제는 6,700만 원대, 다시 오늘은 6,800만 원대까지 왔어요. 100g 골드바는 이제 700만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688만 9천원. 그 다음에 제일 알기 쉬운 10돈 기준 260만 1,000원, 26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금거래소 실버바 1000g 잘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86만 원까지 왔어요. 제 방송 초창기에 보시는 분들은 60만 원 후반대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메이플이라든지 이글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의 가격도 다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실제로 거래를 하는 여기 금거래소고 매장이니까 저희 매장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도 한 일주일, 2주일 이 정도 사이에 실버 주문량이 1톤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한 300kg 정도는 되는데 그 물량이 바로 다 나가버리고 추가적인 주문을 했고요. 수요가 폭증을 하다 보니까 본사에서도 공급이 조금 추가로 늘리고 하는데도 약간은 지체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공지를 또 드렸습니다. 한 2주에서 3주 정도가 소요가 될 거고요. 빨리 아마 준비를 할 겁니다. 최대한. 저희도 메이플 은화라든지 이글 은화라든지 이런 것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메이플 은화도 한 튜브도 안 남을 정도로 바로 동이 다 났습니다. 이제 이글 은화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이것도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달러하고 엔화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은 달러하고 엔화도 강한 화폐 돈이 맞습니다. 맞는데 결국은 이건 종이 돈이거든요. 나중엔 결국 없어져요. 금은에 비유하면은 결국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달러하고 엔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위기 시에 쓸 수 있게 자기 형편에 맞게 현금화를 시켜서 보유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있자는 거지 그 달러나 엔화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물론 무역을 해서 결제를 하는 사람은 제외겠죠.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의 기준에서는 그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금하고 은으로 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 골드바가 여러 가지 보이는데요.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국금거래소가 은행권에 납품을 하거든요. LS 니코동재련, 경남은행, 한국금거래소 해가지고 10g짜리가 제법 들어와 있네요. 요 신한은행 골드바도 보이고 신한은행도 뒷면에 보시면은 LS 골드바가 이렇게 나와요. 신한은행만 자체적으로 LS에서 공급을 받나 봐요. 참 이 은행에서는 이 돈이 전문인데 이 돈만 팔면 될 건데 이 금까지 팔아가지고 골치가 아픕니다. 저한테 막 들어오고 이거 어떡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조폐공사 오록골드바 이것도 나오죠. 이 뚜껑이 지금 부실합니다. 이게 보관 상태가 그거 한 건지
이런 상태 100g짜리도 있고, 여기 뭐 밀봉된 이 케이스도 있는데, 이게 밀봉된 것도 있고 밀봉 안 된 것도 있고, 조폐공사 자체에서 나올 때도 다양한 형태로 막 나와요. 이게 홈쇼핑용으로 팔 때는 뭐 밀봉이 돼 있고, 그게 아닐 때는 또 안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한국 컨그레스에서 나온 숭례문 보건 기념 조폐공사 조인에서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뭐 LS 골드바드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 뭐 어쨌든 실물은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은 그 실물 금은을 통해서 부의 이동이 반드시 옵니다. 은의 비율을 얼마나 가져갈까 얘기하시는데, 그런 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솔직히 다 있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여유되는 대로 금이든 은이든 보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 얼마만큼 준비를 해서 실물을, 자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한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 자산에서 10%에서 50% 정도는 실물 자산 금, 은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금, 은이 정말 아마 굉장히 유용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여드릴 겁니다. 금, 은만큼 강한 자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 은을 통해서 나와 내 가족을, 그리고 뭐 좀 크게는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충호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일빠시네요. 들어오신 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금값이 지금 1980달러 이렇게 해가지고 막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대세 상승 파동이 맞다면은 어디까지 갈까 같이 이제 고민하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가하고 비트코인은 굉장히 지금 안 좋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환율도 지금 뭐 계속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10원씩 왔다 갔다 하고 정신 없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제 금 가격도 그렇고 은 가격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지금 뭐 역사적인 고점 부분에 와가는 거죠. 예. 뭐 어쩌면은 오늘 하루도 막 팡 쳐버리면 2000달러 또 돌파할 수 있고, 다시 또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또 연준이 계속 누를 건지 아니면 이번에 진짜 치고 나갈 건지 그런 거를 이제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좀 가자 좀 제발. 지금 금 차트 한번 볼까요? 이게 월봉 차트예요. 3월달입니다. 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보통 상승하는 주식이 꼬리를 저렇게 길게 이제 달고 내려오면은 급등주 패턴에서는 다시 이 꼬리를 메우고 막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조금 기대가 크다. 저도 월봉 차트를 보고도 아 이거 고점 돌파 시도를 할 수도 있겠다. 탄력이 붙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오른쪽. 비상식량 창고가 들통이 날 뻔했네요. 여기서부터 이어진 거를 이제 파동 분석을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가 이제 상승 185 해가지고 잡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조정 파동 285 해가지고 잡아놓은 거예요. 2파.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3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3파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크게 올라가니까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될 거냐. 요거 분석을 할 때 2파에서 지금 3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3파에서도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은 상승 파동은 5파동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요거를 1파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를 2파로 잡고, 그 다음에 뭐 3파를 여기를 잡고, 요렇게 4파를 여기를 잡고, 5파를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이제 요거보다는 3파가 원래 제일 길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잡은 것 같아요. 1파를 잡고, 2파를 잡고, 그 다음에 3파를 여기서 잡고, 하나에 4파를 잡아버리고, 5파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 3파죠. 3의 1파가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이게. 3의 큰 파동에서 이제 1파가 여기까지가 지금 요 꼭지에서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뭐 예를 들어서 A파, B파, C파 내려올 거 아닙니까? C파는 뭐 플랫파동 형태로 해가지고 A파, B파, C파 여기까지 내려왔고 3의 2파가 조정이 이제 끝났다는 거죠. 3파동으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3의 3파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3의 3파가 이제 이렇게 진행 중이다. 가장 긴 게 원래 3파 중에서도 또 3파 가장 길게 나오는 거 이제 지금 그 파동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요것만 계산하면 돼요. 만약에 이 파동이 맞다 그러면은 2000년대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1파 있죠. 1파 길이에서 이제 3파동은 보통 1.618배나 그 다음에 2.618배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럼 1파 여기 파동 길이만 계산해 보면 되는 거예요. 이 길이만큼 계산을 하고 곱하기 1.618 곱하기 2.618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될 거예요. 선물 기준이니까 현물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이제 뻗어갈 건지 3파가 그걸 이제 보는 거죠.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좀 장기 파동을 보면은 골드 프라이스 해가지고 100 year historical 차트가 나오거든요. 100년 동안의 금 차트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1992년 이게 100년 차트가 맞나요? 아니네. 이게 1915년 요때부터 시작해서 금 가격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뭐 주식 가격이라 그러면은 그냥 여기가 지금 고점이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여기 고점이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고점이고 여기 고점이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금은 인플레이션 해치 기능이 있고 항상 돈을 푼 만큼 상승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금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게 역사적으로 몇천 년 동안 이제 이어져 왔던 거니까 이제 계속 우상향은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계속. 근데 여기서 지금 이런 이제 시점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많이 안 오른 게 금하고 은하고 플래티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거는 결국은 이제 간다. 좀 가자 좀 제발. 그러니까 투자를 해놓으면은 빨리 갔으면 좋잖아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근데 그게 안 나오니까 이제 좀 깝깝하고 기다리게 그거 하고 맨날 올라갔다가 또 두드리고 또 올라갔다 두드리고 막 이러니까 이제 신경질이 나는 거죠. 예. 여기 100년 차트입니다. 100년. 1915년부터 지금 2022년 지금 현재까지 100년이 조금 넘은 차트죠. 요게. 요거를 조금 줄여가지고 30년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인 윤곽의 이제 파동의 형태가 나오는 거죠. 여기 2000년대 여기 닷컴 버블 붕괴되고 막 할 때 이제 금값은 오히려 올랐죠. 요 지점부터 해가지고 이제 파동을 아마 1파동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큰 게 이제 1파동으로 왔다. 그 다음에 2파동 조정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어쨌든 3파동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은 요 3파동의 길이는 여기 1파거든요. 여기 1파. 여기가 1파입니다. 1파. 1파동 길이에 곱하기 1.618에서 2.618. 피보나치 가격이 그래요. 엘리엇 파동 만들고 피보나치 뭐 연구를 해본 사람이 해보니까 대략 1.618에서 2.618 사이 이렇게 가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상승폭이 나올 거 아닙니까? 어디가 되든. 근데 이제 1파, 2파, 3파가 올라간다 그러면 3파의 길이가 이제 가장 길고 가장 상승폭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니멈으로 해가지고 이 파동 길이 계산해가지고 1.618을 곱해보고 2.618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최저치하고 맥스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요거는 실물 기준입니다. 실물 기준이니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매크로 차트 있잖아요. 요 역사적으로 뭐 금과 은과 플래티넘과 뭐 달러 같이 이런 걸 같이 볼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최저점이 얼마인지 지금 보면 423.28 달러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 파동 분석하는 거는 여러 사람이나 견해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다를 수가 있고 또 지나가봐야 이제 확실하게 그게 또 분석을 하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은 1파의 시작을 423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11년도의 고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315.93달러 그러니까 선물보다는 이게 지금 이제 더 올라갔다는 계산이 되겠죠. 2315.93달러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보고 제가 뭐 이상하다 싶으면 저도 엘리엇 파동이 어려워가지고 완전 다는 모르거든요. 기초적인 것만 생각하고 하는데 요즘에 하도 뭐 얘기를 하니까 저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혹시나 틀린 거나 다른 이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저한테. 그럼 2315.93 이렇게 나오죠. 고점 빼기 423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상승폭이 1892.93이라는 거예요. 요거 곱하기 1.618 하면은 3062.76달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3000달러 이상이 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짜 파동이 진짜 커져가지고 막 길게 뻗어 나간다. 1892.93 곱하기 2.618 이렇게 한번 곱해 볼게요. 1892.93 곱하기 2.618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면 4955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요건 파동이 4955.69 이제 그 뭐 근사치니까 여기서는 있겠죠. 현물로 하느냐 선물로 하느냐 뭐로 하느냐 들어오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실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잔파동에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금을 나중에 팔아야 되는데 어디서 팔지 단기적으로 한번 정리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도움이 되겠죠. 도움 안 됩니까? 여기가 이제 상승 1파로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파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파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점은 여기 2파의 끝이다 그러면 여기가 1285.96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 여기서 이제 이 조금 전에 1.618인 거 3062.76 더하기 4955 요거를 이제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3062.76 이렇게 하면은 4348이 나오네요. 1.618배 상승했을 때요. 미니멈으로. 그 다음에 조금 더 해가지고 1285.96 더하기 4955.69 이렇게 나오잖아요. 2.618배 최대로 해가지고 맥스로 치고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1285.96 더하기 4955
6.69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6241, 지금부터 3배 정도가 가는 거죠. 기본 2배에서 3배가 이제 날아간다는 얘기죠. 요렇게 이제 지금은 엘리엇 파동에서는 지금 잠정치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시작점이다. 1파, 그 다음에 여기 2파다. 그 다음에 3파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3파가 진행되면 지금 여기 이제 모니터 뚫고 올라가가지고 나오는데 1.618배 가면 4348, 여기서 6241, 요 정도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간다면은. 3파가 이제 올라가는데 가장 길고 가장 높이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거를 조정을 1파하고 2파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3파, 4파, 5파 이렇게 올리든지, 아니면은 1파 가고 2파 가고 뭐 여기서 3파 가고 뭐 잠깐 4파 조정하고 5파, 왜냐면 3파가 길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파동이 이제 3의 1파로 한 거예요. 3의 1파. 여기까지가 이제 3의 2파로 마무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3의 3파가 지금 이제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 3의 3파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1파 계산한 거에 또 계산할 수가 있겠죠. 요 폭에서 곱하기 여기 저점부터 해가지고 요 폭에 1.618배 아니면 2.618배가 여기에 올라간다. 여기까지 갈지 뭐 여기까지 갈지 계산이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또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상승 파동은 5파동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가서 3파가 마무리된다. 그런 과정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경제 신문 뉴스입니다. 역시 마지막에 믿을 건 너뿐. 금값 역대 최고가 넘을 수도 있다. 지금 금값이 상승하는 거는 이제 뭐 각종 이유를 갖다 붙여요. 근데 그 이유는 뭐 다른 전문가들로부터 워낙 많이 들었을 거고, 제가 답변을 한다면 그냥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많이 사니까 금값이 올라가는 거고, 많이 파니까 금값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인을 뽑으라 그러면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은행이 불안하니까 금으로 몰려드는 거, 그거예요 그거. 근데 여기서 뭐 달러 인덱스가 어쩌고 뭐 미국의 금리가 인상이 되고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이자를 안 주니까 뭐 금을 사니 안 사니 사면서 뭐 이상하게 갖다 붙이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마지막에 믿을 건 너뿐이랍니다. 금값 역대 최고가 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이딴 은행 위기에 다시 뜨는 금투자. 국제 금값 온스당 1983.8달러. 어제 제가 치고 나가는 줄 알았는데 또다시 누르긴 눌렀습니다. 어제 2000달러 장중에 넘었거든요. 근데 조금 또 눌러가지고 약보합은 아니고 한 마이너스 0.45% 정도 빠져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심상치가 않아요. 치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국제 금값이 온스당 1983.8달러. 이달 들어서 4주 연속 상승세. 시장에서는 2600달러 전망도 나옵니다. 개인 금통장 계좌 수도 반등했다. 장기 분산 투자로 접근해야. 조선일보 뉴스입니다. 금반지 한 돈이 40만원 훌쩍. 이젠 돌 선물로 1g 반지 주세요 하는데, 금값 고공행진 어디까지 가나 김효인 기자가 썼습니다. 돌반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 정식으로 카드 금액으로 결제하는 이런 거는 지금 40만원 가까이 아마 왔을 거예요. 돌반지 일반적인 겁니다. 한 돈이 38만 천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 있는 거죠. 한 돈이 40만원 훌쩍, 40만원 훌쩍까지는 아니고 홈쇼핑에서 가격을 받네. 어디서. 어쨌든 돌반지 가격이 비싸니까 1g 0.5g도 나왔네. 0.5g은 저 못 봤어요. 나왔네. 미치겠다. 엄마야. 그래도 돌반지는 한 돈짜리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하나가 쓰니까 똑같이 또 써. 금반지 한 돈이 40만원. 지금이라도 살까? 지금이라도 살까? 파이낸셜 뉴스 가져왔습니다. 돌반지가 사라졌다. 금값 이대로면 40만원 뚫는다. 이게 차라리 기자가 잘 썼네. 파이낸셜 기자가 잘 썼네. SVB 파산 후 폭풍, 안전자산에 돈 쏠려 한동 가격이 36만원까지 치솟아 천정부지 가격이 올랐다. 기자분들 계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매장에서 금 내놓고 찍어드리게 해드리겠습니다. 금 많이 사십시오 여러분. 금 사고 보관할 때 좀 제가 보관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사세요. 사장님 볼 때마다 이재명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안 좋아하는데요 저. 그러지 마십시오. 이재명 싫어합니다. 안경을 선글라스를 끼야 되겠네. 금값은 살짝 회복을 하는 분위기에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막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지금 시세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저한테는 이제 많이 찾아와 주시니까 고맙고, 조금 이따가 소개 한번 시켜드릴게요. 골드바 1kg 있는데 여기에는 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또 이게 영수증이 있어요. 영수증이. 한국 금 그래서 1kg 골드바거든요. 골드바를 저한테서 2019년도에 사셨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이 영수증이 있어요. 영수증이. 이때 금액이 얼마였을까요? 4년 전에 골드바 1kg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4년 후에 골드바 1kg의 가격은 얼마일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5,500만원 아니고 5천만원 아닙니다. 현금 영수증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이 창원에서 제가 판매한 거예요. 5,500만원이 많이 나오네요. 6,500만원도 나오고 아닙니다. 4,000 5,800 아닙니다. 아닙니다. 땡땡땡땡 다 틀렸습니다. 7,200만원 아닙니다. 4,800만원 틀렸습니다. 4년 전에 이 골드바 1kg이 현금 영수증 포함해서 얼마였을까요? 이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퀴즈. 하님 4,800, 브로님 7,200. 이야, 7,000보다 작습니다. 지겨운 해운대 야경보다 제 얼굴을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제 얼굴을. 반갑습니다, 여러분. 4,700보다는 높습니다. 난궁환성님 5,400만원, 5,200만원. 근사치는 나오고 있네요. 그래 보면 금값 엄청 오른 거네요. 이렇게 나오네. 엄마 국이 짜요. 5,420 나왔네요. 4년 전에 골드바 1kg에 한국건설에서 민티드 골드바 1kg이 현금 영수증까지 가지고 오셨어요. 이 가격이 얼마일까요? 앞으로 4년 후에는 이 1kg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참 한참 2019년도 같으면 제가 정말 바빴을 때 창원에서 이제 저보려고 부부 내외분이 트렁크에 돈을 들고 한 서너 명씩 서너 팀씩 대기를 하고 있을 때 그때였어요. 정답 나왔다. 이야, 정답 나왔다. 혜선님 정답 나왔다. 5,390만원. 5,390만원. 딱 보여드리면은 보세요. 날짜도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이게 현금 영수증 포함해가지고 5,390만원이었어요. 5,390만원. 지금은 얘가 얼마일까요? 9,113만 2천원 이러네요. 오늘 가격으로. 그럼 얼마 오른 거예요, 이거?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이제 69% 상승했습니다. 많이 상승했죠? 69%. 자, 이 금이 이제 지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4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사이에서 이렇게 많이 금값이 오른 거예요, 이게. 현금 소득 공제한 거는 현금 영수증을 100% 다 발행한 거거든요. 이게 4년 만에 돌아왔네요. 제품으로 다시. 흘러 다시 제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4년 뒤에는 100% 1억 이상 넘어갈 듯. 1억은 뭐 쉽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9,100인데 10%만 올라도 1억이 되잖아요. 저번에 이거 1억 넘어갈 때 사진 찍어 놓은 거 있다니까요, 그때. 짜잔! 혹시나 떨어질까 싶어서 급하게 찍어 놨는데, 보세요. 야, 역시 급하게 잘 찍어 놨네. 100-336-000 여기까지 갔었어요. 한 2달 됐나요? 이때 이렇게까지 갔다가 얘가 이렇게 간 거예요. 4년 전에도 제 방송을 보시면은 똑같이 그렇게 금을 사시라고 매일 밤을 새면서 열심히 제가 홍보를 했습니다. 4년 전에도. 4년이 지난 지금에도 똑같이 이렇게 막 하고 있네요. 4년 뒤에는 얼마의 가격이 나올까, 얘가. 이게 참 궁금합니다, 저도. 예, 바다에 지금 사람 많네요. 날씨가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해변을 거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맨날 보는 바다 풍경이라서 그런지 그러네요. 한강뷰, 서울에 엄청 좋은데 한강뷰 이런데도 뭐 6개월만 지나면은 거의 뭐 별 의미 없이 똑같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일경제신문에서 금값에 관련된 뉴스를 한번 보니까 2개의 전쟁에 계속 오른다. 5개월 만에 2,000달러 찍고 금값 됐네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참 마음에 들긴 들더라고요. 2개의 전쟁. 예. 뭐 포인트 같기는 포인트 같아요. 예. 그걸로 인해서 지금 금값이 상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실물금을 조금씩 준비해 두시고 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또 S&P 500보다 지금 수익률이 낮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금의 시대가 다시 온 것 같습니다. 조금 쭉 이어져 가지고 연장이 되면서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또 실물금을 많이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은 뭐 언제나 금값이 최고점이래요. 언제나. 예, 맨날 사면 물린다 그러는데 그 사이에 이제 금값은 계속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 골드바 1kg이 그 사이에 9,900이 되었네요. 이래 나오네요. 아, 맞아요. 골드바가 지금 9,999만 5천원이더라고요. 이건 뭐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한국금거래소에서 홈페이지에서 그렇게 게시를 했더라고요. 이게 월요일 되면은 아침 시세가 조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 되면은 더 올라가지고 1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예. 어질어질합니다 이거. 예. 근데 여전히 지금 한국 사람들은 지금 뭐 금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제가 항상 번개로 방송을 켜지만은 금에 대해서 방송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전국에 5천만 명 중에서 100명도 잘 안 들어오고 예전에는 2,300명 들어왔는데 제 말솜씨가 없어서 그런지 어쨌든 그래요. LS 1kg 골드바가 9,999만 5천원 됐어요. 예. 이게 이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세금 계산서 발행되는 금액입니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LS M&M이라고 이제 새로 상호를 회사명을 바꿨는데 이게 언제 됐냐는 질문을 또 오픈 카톡방에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22년 9월 이후에 사명을 바꿨으니까 그 이후로 이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값이 오른 건 좋지만 그런데 금값이 오르는 지금의 상황이 그닥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쟁. 그러니까 항상 좀 그렇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지금은 금값 얘기하면 전쟁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할 수 없는 얘기가 전쟁 얘기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꾸준히 올랐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H님 알만한 분들만 대비를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주시고 진짜 해외에서도 있다가 저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지금 오픈 카톡방 보면은 비밀번호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LCT점으로 문자를 주시면은 성함을 알려주시면은 번호 있습니다. 그러면은 참여 번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검증이 되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이렇게 매너가 없는 분들이 들어오세요. 네, 그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걸러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 있는 분들은 아주 만족하고 계시죠. 한국 1가정당 보통 실물금을 얼마나 몇 그램을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없는 사람들은 아예 없겠죠. 네, 가진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거고. 미국 그 뉴스 보니까 미국 1%가 나머지 99% 있잖아요. 99%의 모든 자산을 합친 자산보다 2배래요, 2배. 미국의 1%가 가진 자산이 99%의 자산보다 2배래요. 어마어마한 세상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 호벌린이 금은 믿기 때문에 사는데 아직 코인은 반신반의라서 들어가질 못하겠네요. 비트코인이 더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이가의 미소가 보이는데요. 호벌린님의 멘트에. 예. 원거리님 올해 2300에서 2500. 예. 지금 2200을 돌파했다가 내려왔는데 2300에서 2500은 뭐 10% 20%만 올라가면은 뭐 간단한 거죠. 그래서 그 수치는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상승 파동 시기에 상승기에 왔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아니면 뭐 세월 더 가면 되는 거고요.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예. 여기서 지금 우리는 이런 시기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만큼, 여기서부터 뭐 이만큼, 여기서부터라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아니면 여기서부터 얼만큼 올라가느냐, 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을걸요. 그래서 뭐 100만 원이다 얼마다 이런 거는 뭐 하고 싶을 대로 그냥 하는 거고 의미가 없어요. 이거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냥 계속 그거 하는 거죠. 관점 자체가 금 자체가 실제 진짜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가격이든 그냥 꾸준히 사모으면 돼요. 필요하면은 금을 처분해서 뭔가를 사고 하는 그런 거죠. 예. 금 팔 때는 금을 팔아서 종이 돈으로 뭔가 어디에 쓸 때가 있다. 그렇게 할 때 파는 거죠. 비트코인 때문에 잠이 안 오네. 비트코인 좀 많이 투자한 사람들은 뭐 1년 365일 자기가 떨기 전에는 물량을 다 털어내고 하기 전까지는 잠 못 자는 거죠. 저는 뭐 너무나도 많이 해봐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수익이 날 때의 기분과 물렸을 때의 기분과 벗어나고 싶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후회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미래에 나의 자산을 형성하는데 어떤 방법이, 어떤 자산이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하는 거죠.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의 시작 단계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경제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과 다르게 움직이는 세상이 왔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세상은 변하잖아요, 지속적으로. 지금도 이제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네요.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활약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둘이 다 맹활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국가 발전을 위해서 둘 다 참 열심히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모든 자산들이 지금 막 상승을 하는 거죠. 그 암호화폐도 그렇고 미국 주식시장도 그렇고 최근에는 금값이 굉장히 가파르게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금이라든지 이런 데 다른 데 투자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이제 포모 현상이 올 거예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꽤 오래됐잖아요. 이미 유튜브를 한 지도 뭐 한 7, 8년 넘어가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업을 시작한 지는 금사업을 시작한 지는 16년, 17년 차 이렇게 되어 가는 것 같거든요.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하고 끊임없이 금과 은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자고 뭐 오프라인으로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고 같이 이제 함께 온 사람들도 있고 이제 뒤늦게 합류를 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뭐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가장 상식적인 거잖아요. 금은 뭐 역사적으로 5, 6천 년 동안 증명이 된 거고 계속 상승했잖아요. 어떤 자산을 샀는데 5년 뒤에 10년 뒤에 무조건 올라와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자산을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무슨 주식이 좋다, ELS가 좋다, ETF가 좋다, 어떤 보험 상품이 좋다, 뭐 어떤 암호화폐가 좋다, 어떤 코인이 좋다, 어떤 우량 주식이 있다, 어떤 부동산이 좋다. 이런데 현혹돼서 그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같이 전부 이제 흑수저 출신들, 서민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집을 사고 뭔가를 부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까마득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려고 급히 가려고 이렇게 서두르다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다시 또 되돌림이 돼서 원자리로 오는 거고 때로는 마이너스까지 지어가지고 일어서기 힘든 과정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시리즈를 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일본계 미국인이죠. 근데 하와이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은 뭐 금에 대해서 뭐 폭등을 한다, 폭락을 한다, 뭐 얼마를 한다, 코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렇게 계속 다른 말들을 해서 이제 신뢰가 없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제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책들을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시리즈 있잖아요. 쭉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말 중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적은 돈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멘트가 제 가슴 속에 와닿았고 이거를 이제 평생에 같이 실천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가장 부합한 게 금 투자죠. 실물금 투자. 이미 10년 전에 7년 전에 방송을 할 때도 금이 좋다 뭐 얘기를 하면 금을 꾸준하게 사셔야 됩니다. 지금보다 가격이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됐을 때, 어쩌면 3분의 1 가격도 안 되었을 때 1kg 골드바가 4천만원 4,500만원 할 때 그때도 방송을 하고 금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수많은 이제 비판과 비난 속에서 꿋꿋하게 지금까지 견뎌오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꾸준함이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